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, 오늘은 저희 김혜남님이 마침 쪽에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. 같이 잠깐 합류를 하셨죠. 자,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세 가지의 이제 상품 아파트를 봤잖아요. 네. 사실 전부 다 아파트는 아니었고 그건 네.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, 일단 첫 번째 본 아파트를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첫 번째 뭐 봤죠? 지축지구 네. 지축역에 있는 지센푸, 아, 푸르지오. 네, 지축 센트럴 푸르지오를 봤습니다. 아, 단지 쾌적하고 좋더라고. 거기. 그렇죠. 이게 어떠셨어요, 피디님 먼저? 생각보다 상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게 잘 발전돼 있고, 오.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여기랑 거리가 어쨌든 상가를 하나 딱 두고 상가 한 블록을 두고서 네. 떨어져 있다는 게 주거 편의성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. 초역세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. 그 네. 정도면. 초역세권이면서 지하철의 소음은 조금 이제 음. 좀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괜찮다,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번에 김혜남님. 네, 살긴 좋아 보이더라고요. 네. 이제 좀 특징이 이제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낮아가지고 동간거리가 좀 넓고 좀 쾌적한 느낌. 그 안에 조경도 좀 잘 돼 있고, 그리고 일단 동네가 조용하고 깔끔합니다. 쾌적하고. 그래서 뭐 살기는 좋아 보이는데 조금 규모가 좀 작다. 투자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다. 저희의 의견이 절대로 아닙니다. 아, 네. 저는 아무 말도 거들지 제 않았고요. 입장에서는 네, 이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다고 않습니다. 이제 또 서울의 또 접근성은 또 괜찮거든, 3호선이.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뭐 종로 쪽이나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데서 살고 싶다?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뭔가 투자지로서는 그 확실한 입지나 아니면 좀 확실하게 싸거나 네. 아니 뭐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. 아, 네. 그래요. 아, 뭐 되게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, 피디님은 확실히 처음에 와서 보셨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, 우리 일반 대중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선에서 여기 가깝고 생각보다 상권도 뭐 있을 거 다 있고, 그리고 아파트도 신축이고 조경도 잘 돼 있고, 뭐 이런 어떤 좀 개괄적인 장점들을 짚어주셨다면, 저희 김혜남님께서는 조금 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입지는 괜찮지만 약간 규모가 좀 아쉽고 투자의 입장으로 현재 접근하기엔 약간 부담스럽다. 밑에 쪽 내려온 구파발 쪽 방향으로 은평 뉴타운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은평 뉴타운에 비해서 지축지구가 좋은 게 확실히 신축이라는 장점이 확실히 있죠. 그렇다고 지하철역으로 한두 개만 이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상당히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요. 그래서 지축지구는 사실 인기가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. 우리가 둘러봤던 지센푸 같은 경우, 뭐 기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고 세대수가 1000세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상당히 잘 해놨죠. 중간에 이제 조경을 잘 꾸며놓음으로 인해서 와, 이게 1000세대가 안 된다고? 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공간감이 좀 느껴지고 프라이버시나 이런 쪽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돋보였던 것 같고, 19년식이면 상당히 또 연식도 훌륭하고, 저희가 갔을 때 마침 또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다. 아무래도 푸르지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, 가격이 그래서 그런지 싸지 않아요. 맞아요.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9억에서 12억, 13억 요 정도 사이 호가가 나와 있고, 뭐 실거래 최고가가 11억대 이렇게 되는데 11억 중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, 사실 이게 싼 가격이냐 비싼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는 비교를 잘 해보셔야겠죠. 오른쪽에 있는 특히 은평 뉴타운, 아니면은 좀 더 넘어가서 이제 DMC 쪽에 있는 수색 증산이라든지 이런 것하고의 비교를 봤을 때 과연 이게 괜찮은 단지일지, 요건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게 투자로서 괜찮은지 아닌지는 저는 함구하도록 할게요. 그건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니까. 그럼 저희가 두 번째 봤던 아파트, 바로 삼성 아이파크 2차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또 이렇게 물어봐야죠. 피디님 어떠셨어요? 삼성 아이파크 2차는 한적지다라는 느낌이에요. 어쨌든 저희가 많이 다녔던 데는 좀 번화한 데가 훨씬 더 많았는데, 거기 가니까 요런 동네가 있네, 조금 시니어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, 그리고 뭐 주변에 초등학교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는 아이 키우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큰 대단지였어요. 또 건폐율도 괜찮을 것 같고 용적률도 괜찮을 것 같아서, 안에 보니까 동간거리가 아주 넓진 않지만 안쪽에 크게 잔디밭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런 면에서 애들이 뛰어놀기도 좋을 것 같고 해서, 그리고 왼쪽 편에 천도 하나 있고 그래서 뭐 주변의 환경은 좀 살기 좋다. 내 투자로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? 아, PD님은 거기 한적하다 그랬는데, 거기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구도심이랑 좀 붙어 있으니까 대규모 상권이 아니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, 지축지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지구가 훨씬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지도로 봤을 그쵸. 때는 그렇게 크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, 가보니까 생각보다 규모도 있고, 저는 지축보다는 투자지로는 여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중간에 천이 흐르고 또 뭐 스타필드도 있고,
그래도 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규모도 거기보다는 조금 크고. 두 분 다 맞는 말씀 해주셨고, 이제 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, 같은 3호선에 있죠. 저희가 네. 지축해봤던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지축역의 지센프나, 요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도 사실 성격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. 3호선에 붙어 있고, 택지지구에 형성된 약간 뭐 중규모 이상의 대단지에 해당되는 신축급 아파트고, 뭐 브랜드도 둘 다 괜찮죠. 아이파크와 푸르지오니까. 이런 면에서 다 괜찮은 약간 차이가 있다면,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릉천이 굉장히 가깝죠. 네, 정말 가까워서 여기는 뭐 저녁이나 아니면 낮에나 운동을 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, 다만 역으로 가기에 조금 거리가 있어요. 지센프와 비교를 하면. 지센프는 정말 여기 가까운 느낌이었다면, 삼성 아이파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택지지구에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정도 거리라면 실제로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. 특히나 이런 여름, 겨울 같은 경우에.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. 역이랑 역 딱 한중간에 있어가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쵸. 역이랑 가까운. 물론 거기보다 왼쪽에 있는 단지들보다야 좀 낫죠, 접근성이. 다만 여기를 그렇다 그래서 삼성 아이파크 2차가 역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냐,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, 다만 이제 초등학교가 가깝고 뭐 다른 학교들이 가까운 데다가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필드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루두루 전천후 단지가 아닌가. 가격대로 따지자면 이것도 한 8억 초중반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센프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연식으로 봤을 때 푸르지오에 비해서 이 아이파크 2차가 연식이 조금 더 떨어지는데 왜 가격대가 비슷하냐?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프라가 조금 더 조성이 돼 있다. 아무래도 삼성지구가 형성된 지가 10년 차가 넘었다 보니까 인프라의 형성 정도는 삼성이 조금 더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. 다만 삼성역과의 거리가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온전히 누린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.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사실 이건 아파트는 아니죠. 오피스텔이었어요. 힐스테이트 삼성역.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피디님 먼저.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말 안 하면은 네. 그냥 주상복합 아파트다 오, 라는 그쵸.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냥 엄청 좋았어요. 상가들이 공실은 조금 있었지만 안에 있는 상가들이 괜찮은 상가들이 많더라고요. 보니까 나름 메이저들 상가들도 막 들어와 있고 하니까. 그리고 바로 앞에 천도 흐르고 있고 해서 뭐 생활적인 면에서는 뭐 부족한 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거의 뭐 랜드마크 격으로 어디서 보든 보이더라고요. 높아서. 아, 어쨌든 외관이 좀 이뻤다. 네,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. 피디님은 굉장히 장점을 많이 봐주셨네요. 저는 장점을 일단 오피스텔인 거 빼고는 뭐 좋다. 욕먹기 싫으셨구나. 자, 이제 김혜남님 얘기를 한번 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. 욕먹을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? 뭐 포치는 아무래도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? 저는 사실 뭐 오피스텔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좋아하진 않는데 딱 느낌이 딱 봤을 때 외관이 그 힐스테이트 중동이랑 좀 비슷한 느낌? 아, 부천에 있는. 예. 부천 그거랑- 중동신도시에 있는. 네, 거기 랜드마크 있잖아요. 음.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고, 아무래도 뭐 브랜드가 같다 보니까 네. 좀 결이 비슷했겠죠. 그리고 3호선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. 그리고 삼성지구 한 중심에서 스타필드 있는 데서도 봐도 이제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잘 보이고,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데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런 데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겠다,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오. 왜냐면 빨리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니까. 그렇죠. 예, 뭐 그런 느낌 들었고, 예, 그렇습니다.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아까에 비해서. 아까 말했잖아요.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. 그럼 많이 순화하신 거네요. 아니 뭐 그렇게 막 뭐 살긴 괜찮겠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니 뭐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상품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. 예. 오피스텔은 상당히 좀 뭐랄까 조심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어떻게 비춰질지 저희도 알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,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단지들을 사라는 게 아니고 추천도 아니고 그냥 어떤 뭐 소개에 의해서 용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냥 그런 특징이 있는 것 뿐이니까 임장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요 힐스테이트 삼성역이 사실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. 오피스텔이지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내부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떤 겉핥기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파트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. 네, 아무래도 오피스텔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게 있겠죠. 공용공간이 더 넓다든지, 우리가 일반적으로 8사라 그래도 뭐 전용 기준으로요, 8사라고 해도 이게 실제로 8사가 아니라 조금 더 작다고 봐야 된다는 점. 그래서 가격대로 따지자면 우리가 흔히 아파트 기준으로 25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5억에서 7억 사이 이렇게 매물대가 자리 잡혀 있어요.
근데 이게 아무래도 거의 1000세대에 가깝고 그리고 연식도 2019년식이고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의 오피스텔이니까 취득세가 중과산이 안 되죠. 그런 장점도 있는데다가 밑에 이제 3호선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상가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가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또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물론 가깝다고도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이를 가진 이제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살기가 좋을 것 같고 김혜남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로 출퇴근하기도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다방면으로 그래도 오피스텔이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투자로서는 네, 상당히 조심스럽죠. 지금 상황에서 오피스텔 접근하는 게 오피스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입지에 요 오피스텔을 요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맞느냐 아니냐는 조금 더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힐스테이트 삼성역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, 뭐 우리가 그냥 아파트라고 부르는 그 오피스텔 상품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결론을 또 내려봐야겠죠. 지축 삼송이 사실 고양시 덕양구의 전체를 봤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덕양구에서 가장 북부 쪽에 있는 인기 있는 단지들을 지역들을 저희가 본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 임장 소감은 어땠는지. 지축 먼저 얘기할게요. 지축 먼저 네. 얘기하면 예상한 정도예요. 딱 이제 별내 신도시까지는 아니고 다산 신도시 정도 크기. 그 정도 그거보다 좀 작아 보여요. 체감상? 체감상. 그 정도 크기인 것 같고 뭔가 상권들은 비교를 하니까 자꾸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괜찮아요. 제 의견이 아니라 피디님 의견이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것보다 조금 더 덜 한 것 같고 상권도 좀 작은 것 같고. 아, 다산 별내보다는? 다산 별내보다는 아무래도 그건 조성 시기의 문제가 조성 시기의 문제가 있어요. 네. 이제 그래서 활성화가 좀 덜 된 것 같다. 그렇죠. 아, 좋지만 약간 좀 설익은 느낌이 있다. 설익은 느낌이 있다. 그런 누군가한테 볼 때는 이게 설 익었으니까 지금 들어갈 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 안 익었으니까 나중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. 그래요. 그럼 삼성은 어떠셨어요? 삼성은 크다. 아 진짜 크다. 저는 그냥 그때 놀러 와가지고 그냥 스타필드만 갔는데 그때도 좀 많이 놀랐죠. 왜냐면은 전 삼성을 그때 처음 왔고 삼성이라는 직을 처음 왔는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어? 라는 걸 보고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. 아, 그 당시에? 네, 그 당시에. 그 당시엔 더 신축이었죠, 심지어? 3년 전, 2년 전이었으니까 딱 지어지자마자 왔으니까 오, 이런 데가 있었구나. 서울 촌도. 그렇죠. 그래서 신기했는데 오늘 임장을 다녀보니까 그때 왔을 때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좋다. 이번에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몇 번 와보고 또 중점적으로 어딜 가보느냐 이런 것도 다 임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죠. 김혜남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? 지축은 지도로 봤을 때랑 가서 봤을 때랑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런 느낌? 지도로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고 삼성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보다는 좀 컸다. 규모가 조금 있었고 투자에 대한 의견은 좀 살기는 되게 좋아 보여요.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적당한 인프라 그리고 적당한 신축 이런 환경은 괜찮아 보이고 쾌적하고 근데 저 같은 이런 적폐 그 가성비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아쉽다. 뭔가 좀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뭐 오늘 지축 삼성이 사실 저희 임장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울 북부권, 서북부권의 관문 도시잖아요. 바로 이제 은평구 이제 은평 뉴타운에서 이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죠. 이제 여기가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제 왼쪽에 화정 한신이라든지 위쪽에 지축 삼성, 아래쪽에 향동이나 덕은에서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아지면서 이제 원흥지구까지 해가지고 덕양구가 이제 한꺼번에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축 삼성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교통 호재는 없지만 창릉 신도시 쪽으로 고양선이라든지 GTX라든지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이쪽이 충분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신분당선 위쪽으로 들어오죠. 네,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 분명히 있고 삼성을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임장의 어떤 지면상 이유, 시간상 이유 때문에 두 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. 이 북삼송과 남삼송이라고 하는 이게 좀 나눠지는데 상대적으로 북삼송을 저희가 보지를 못했어요. 좀 중요도가 저희 입장에서 약간 떨어진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서운하시려나? 어쨌든 거기가 약간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. 살기는 좋은데 3호선이 안 가서 그쵸. 아무래도 저희 뭐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공부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은
이 철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철도가 없는 북삼송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가 덜할 수밖에 없다. 그런 면에서 남삼송, 삼송역이 있는 이쪽 인근을 많이 봐드린 거고, 오늘은 뭐 나름 재밌는 임장이었습니다. 예. 뭐 지축 삼송밖에 못 보긴 했지만 다음에 이제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조성이 많이 된다 그러면 뭐 한 번 더 임장을 와서 종합적인, 옛날에는 지축 삼송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오늘은 특별 게스트 김혜남님과 같이 지축 삼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네.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김혜남님을 초청할 수 있으면 재밌겠습니다. 아주 재밌겠어요, 그죠? 예. 새로운 시각이잖아요. 예. 네, 적폐의 시각, 저의 시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쵸. 새로운 적폐 시각으로 다시 한번 또 다양성이 찾아봐 또 중요하니까. 주시죠.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